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 홍민입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와 진정 그리고 소강 국면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번 3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지난 7월 28일 상임위원회 산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는 남북 간 합의사항 불이행이라며 거친 언사의 담화를 발표했고 9일에는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6월 16일에는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온 결여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북한은 6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군대 재배치와 비무장지대 초소 병력 투입,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단계적 대남 군사 행동도 중단했습니다. 또한 7월 18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진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고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도를 기념하고자 ICBM 실험 또는 인공위성 발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쇄국적 방역으로 인해 올해 마감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며 그나마 성취한 과학기술 업적을 과시하고자 발사체 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가을 북한이 이런 돌발 행동을 한다면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위기가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고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올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선거 이벤트의 일환으로 북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을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통일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관계의 복원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월북자의 코로나19 의심 정황만으로도 개성을 완전 봉쇄하는 등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시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체제 수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 반응은 북한이 스스로 치료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역 물자뿐만 아니라 평양 종합병원 의료장비 지원 등으로 북한과의 보건 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담대한 실천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를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 전략과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북미 협상 촉구를 통해 하루빨리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주최 2030 청년과의 대화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를 현미경 아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비가 내리는 저편 너머 밝게 빛나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전진과 후퇴, 그리고 좌절과 성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심과 일관성, 신축성을 견지하며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문위원들께서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나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는 등 실천적인 연대 활동 모색도 필요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3분기 주제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에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